이 앞을 띄우면 뭔가 두상 모양이 굉장히 이상해져요. 상상만 해도 이상한데? 안녕하세요. 20년째 당신의 아름다움, 자연스러운 건강함을 책임지고 있는 김희경 원장입니다. 원장님, 이 영상 보셨어요? 끝까지 보진 않았는데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어요. 이게 30대들한테 공감을 많이 얻은 바이럴 영상이거든요. 그래요? 30대부터도? 이게 30대가 되면 머리를 자꾸 가만히 못 놔두고 자꾸 뽕 띄우려고 머리를 이리저리 한대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일시적이다 보니까 계속 머리를 만지는 건데 이것도 혹시 필러로 개선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필러로 개선이 가능하죠. 왜냐면은 보통은 두상 필러 하러 오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도 두상이 너무 작거나 너무 밋밋하거나 비대칭이 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뽕을 잘 띄우고 다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나이가 이제 들어서 머리가 이제 붓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뭔가 머리카락이 내 두상을 커버를 못 하는구나를 이제 그때 깨닫는 거죠. 살짝만 하면 돼요. 살짝만 하면 이런 분들은 쉽죠. 예전에 그 한때 막 왕홍성형이라고 해가지고 막 머리에 막 필러 50cc, 막 100cc 넣었던 영상 이런 것들도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50cc, 100cc 넣어도 안전한 걸까요? 가능은 해요. 50cc, 100cc가 가능은 해요. 근데 저희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상한선을 조금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30cc,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40cc.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이제 두상 필러를 종종 봤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뒤통수가 너무 납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봤는데 제가 이제 용량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좀 어느 정도 용량이 너무 많으면 약간 회복 기간이 길어져요. 근데 우리가 두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가 너무 오래 가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되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되면은 탈모의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탈모의 가능성을 줄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빨리 회복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적은 용량을 시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적은 용량을 한다고 하면은 효과가 그럼 떨어지냐? 좀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그 디자인에 따라서 똑같은 용량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만족도가 낮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용량 30cc도 처음에 굉장히 만족감을 줄 수가 있어요. 중국 환자들 시술 받고 난 거 이렇게 옆모습을 보니까 아기 공룡 둘리 여자친구처럼 이렇게 앞부분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사진들이 떠다니더라고요. 우리가 여기가 납작하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필러가 위치해야 되는 거는 여기가 아니라 이 가운데예요. 항상 저는 뭘 물어보냐면 드라이어로 볼륨 하이딩을 할 때 어디를 띄우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 부분이 볼륨이 필요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기를 띄우잖아요. 이 가운데를 보통 띄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띄워야지 이 앞을 띄우면 뭔가 두상 모양이 굉장히 이상해져요. 상상만 해도 이상한데? 왕홍성형은 살짝 뒤통수도 뒤통수인데 앞통수를 키워가지고 상대적으로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는 그런 필러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머리띠 착용하는 부위. 그래서 머리띠가 들어가는 그 부위 근처로 얘가 띄어지면은 머리가 이제 조금 떠 보이니까 얼굴이 상대적으로 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대의 경우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쪽진 머리를 쫙 붙여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예 여기가 되게 납작한 사람들 얼굴을 상상을 해보면 머리가 거의 안 보이면 굉장히 얼굴이 커 보인단 말이에요. 반면에 사자머리로 막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띄우면 얼굴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머리띠 모양으로 두상을 조금 키워주면 얼굴이 훨씬 작아 보이죠. 그럼 두상 필러 하고 나서 뒤통수에 시술 받았으니까 언제부터 누울 수 있을까요? 눕는 거는 바로 당일부터도 누워요. 다만 뒤통수라고 해서 두상의 뒤통수가 전체가 필러로 덮이지는 않기 때문에 살짝 한 15도 정도만 이렇게 해서 주무셔도 충분해요. 닿지는 않아요. 아프지는 않아. 아픈 것보다 모양 변형 이런 거. 모양 변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필러가 그렇게 쉽게 모양이 변형되는 재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꿀밤을 맞는다던가 뭐 이렇게 해도 그게 뭐 변형되진 않아요. 그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고 부작용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부작용은 모든 시술이 갖는 부작용 있죠. 뭐 통증, 붓기, 멍, 뭐 감염.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 두상에서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게 이제 탈모거든요. 근데 탈모는 무리하게 시술을 해서 너무 빡빡하게 필러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혈관이 눌리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머리카락이 이제 빠질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다시 혈행을 재개시켜주면 다시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이라는 거는 만약에 일단 빠지면 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회복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탈모의 부작용을 아예 제로로 만드는 게 이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게 의학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제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병원 아무리 공간이 많아도 용량을 최대한 요 정도 이상은 하지 말자라고 이제 정해놓은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뼈 침식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왜 생기는 거예요? 뼈 침식은 딱딱한 어떤 물질이 뼈를 지속적으로 누르면 뼈가 살짝 패여요. 그거는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뭐 필러 절대 하지 마라 막 이런 영상에서 논문으로 가져왔던 게 뭐 턱 끝에 필러를 넣었는데 뼈가 침식됐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기는 해요. 근데 오히려 보형물 같은 거를 넣으면 뼈 침식이 더 많죠. 그거는 얘 자체가 단단해서 필러를 누르니까. 근데 필러는 아까도 말했지만 좀 말랑말랑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뼈를 누를 가능성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상 필러에서 뼈 침식이라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단단한 게 뼈를 계속 지속적으로 눌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위에 두피가 굉장히 말랑한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뼈를 누를 정도로 두피가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뼈 침식은 두상 필러에 있어서는 확률이 굉장히 낮거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미용실 가서 스파, 헤드 스파 요즘 많잖아요. 그런 거 받아도 상관은 없나요?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보통 헤드 스파에서 중시하는 거는 이 근육을 푸는 거랑 그 다음에 두피 겉에 뭐 림프순환 같은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근육이 존재하는 부위가 우리 볼륨의 타겟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여기에 있고 이 후두부 밑으로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후두부 바로 위에 필러가 좀 많이 필요하고 정수리 필요하고 여기 필요하고. 근데 이 옆쪽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이쪽을 하기도 하지만 근데 여기 근육을 푸는 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를 문지른다고 해서 필러가 영향을 받지는 않죠. 그러니까 필러가 있는 부위랑 근육 푸는 부위랑은 좀 다르다. 원장님 지금 두상 필러 하신 지 좀 기간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두상 필러를 알아보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극단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 받던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런 분들은 그냥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두상에 고민 있는 분들은 두상에 필러를 하네? 라고 하면은 일주일 내로 오세요. 왜냐면 정말 그 컴플렉스가 어렸을 때부터 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오시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거가 있는지를 몰라요. 대부분 몰라서 못 오시거든요. 오늘은 두상 필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